네, 오늘 시노미 시스템 18번째 시간이에요. 어나운스먼트 첫 번째는 홈워크 6가 듀였고 그 이그잼 다시 푸는 거였죠. 어, 홈워크 7은 이번 주 목요일이 듀예요. 그다음에 퀴즈 2는 뭐 4분의 3 지점이니까 47, 28, 37, 21 대충 클래스 미팅 22번째 정도까지 커버하게 그렇게 될 거고요. 아직 날짜는 못 정했어요. 제가 스케줄이 좀 유동적이라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세요. 뭐 중간고사 본 지 얼마 됐다고 할지 모르지만 한 28번에서 30번 정도 클래스 미팅을 하고 그러면 대충 7로 나누면 3, 37, 22쯤 되죠. 네. 오늘 8번째니까 금방이에요. 자, 오버뷰를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 과목에서 제목처럼 시그널 젠 시스템스 컨셉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면서 모든 시그널과 시스템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특히 하나의 타임 파라메타로 나타나는 어떤 타임 펑션에 대해서 또 하나의 타임 파라메타로 그것을 트랜스폼하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라는 것을 주로 배우는 거예요. 이 과목에서. 다시 강조하지만 LTI 시스템 말고도 간단한 조금 더 복잡하게 된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이라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토픽이에요. 제어를 하거나 통신을 하거나 할 때 계속 나오는데 대학원 가면은 학부 과정에서는 우리가 거의 LTI 시스템을 주로 다뤄요. 어느 과목에서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학부만 마치고 이제 뭐 나는 창업을 해야겠다. 나는 취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대학원 과정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데 또는 이제 제가 두 개의 빌딩 있을 때 왼쪽 빌딩으로 가는 학생들 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LTI 시스템 티어리만이 마치 시그널 젠 시스템즈 이론의 전부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자, 그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 과목은 LTI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고 가장 중요한 티어렘이 뭐였어요? 컨볼루션 썸과 컨볼루션 인티그랄을 써서 시스템의 LTI 시스템들의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였죠. 맞습니까? 그래서 일부 간단한 시스템들은 임펄스 리스판스만 보면 우리가 이 시스템은 뭐 하는 거다라고 알 수 있었어요. 또는 거꾸로 간단한 어떤 시스템은 임펄스 리스판스를 이렇게 디자인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실제로 뭘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산에 가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메아리가 들리듯이 뭔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제가 야호 하면은 스피커에서는 제 목소리 처음에 야호 한 것 말고도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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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렇게 계속 나오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제일 간단하게는 이게 시그널이 딜레이가 되고 값이 줄어들었을 테니까 뭔가 딜레이 라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실제로 정말 케이블을 길게 감으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착각하지 않고 있겠지만 저는 그런 착각을 하는 선배를 학부 때 본 적이 있어요. 자유 공간에서 프리 스페이스에서 또는 공기 중에서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가 전파할 때와 그 와이어 있잖아요. 해서 전파할 때는 속력이 달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법을 써서 그걸 느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전히 전류 이런 거 굉장히 빠르게 전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아쿠스틱으로 바꿔요. 그래서 진동은 확실히 느리잖아요. 우리가 공기 중에서는 뭐 1초에 대충 300 한 몇십 미터 이렇게 가잖아요. 광속과는 너무 다르죠. 3 곱하기 10의 8승과 3 곱하기 10의 2승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걸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물론 우리는 요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컴퓨터로 아니면은 어떤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과목에서 배우는 그런 걸로 구현할 수도 있겠어요. 자, 어쨌거나.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주먹구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만들려 그러면 그냥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걸 배웠어요? 이 LTI 시스템들의 소위 말해서 아이겐 펑션, 아이겐 밸류가 좀 특이한 녀석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시스템들은 다른 집합의 아이겐 펑션들을 가질지 모르지만 모든 LTI 시스템에 공통된 어떤 아이겐 펑션들을 찾아보자 하고 찾아봤더니 사람들이 continuous time LTI 시스템은 e to the 어떤 complex number times t 이렇게 되어 있는 펑션들이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펑션들이죠. 죄송합니다.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들이죠. 그런 녀석들이 아이겐 펑션이 되고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은 어떻게 했어요? 컴플렉스 넘버의 n승, 여기서 any time index죠.
그런 녀석들이 아이겐 펑션들이 되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이디어들을 막 디벨롭을 시켜서 우리가 결국은 푸리에 시리즈라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특히 피리어딕 시그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그널을 우리가 여러 프리퀀시 성분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서 이제 욕심이 생겼죠. 피리어딕 시그널 말고도 넌 피리어딕 또는 피리어딕 시그널들이 있는데 얘들도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해서 어떻게 했었죠? 예, 어떤 시그널이 있으면 걔를 피리어딕 익스텐션을 하고 나서 푸리의 시리즈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피리어드를 무한대로 보냄으로써 주기함수가 아닌 것처럼 만들면 어떻게 될까? 그게 푸리의 아이디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마도 다음 시간, 이번 시간에는 좀 욕심일 것 같고 Discrete Time 시그널에 대해서도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로만 하면 좀 그러니까 수식과 그림으로 좀 보도록 합시다. 이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또 이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The Set of Continuous Time Signals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는 타임 파라메타가 하나인 그러니까 뭐 X of T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두 개의 집합이 있어요. 물론 이 집합은 전체의 집합에 비하면 아주 작은 집합일 텐데 제가 과장을 한 거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표기법은 제가 이번에는 안 썼는데 이제 쓰겠어요. 그러니까 L1 of R 이렇게 읽어요. 그냥 보통. 알겠어요? 예, 뭐 L to the 1 뭐 안 읽고 L1 of R이라는 집합과 L2 of R이라는 집합이 있어요. 저기서 뭐 그냥 of R, of R은 안 말해도 돼요. 여기서는 싱글 타임 펑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L1 셋과 L2 셋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L1은 여러분도 대충 유추하겠지만 지금까지 했던 컨텍스트를 생각하면 absolutely integrable한 펑션들의 집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x of t가 있으면 절대값 수취한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접근하면 파이나이트한 그런 시그널들의 집합이고 L2는 뭐겠어요, 그러면? 네, 소위 finite energy 시그널들의 집합이에요. 얘는 absolutely integrable하고 얘는 square integrable한 녀석들의 집합이에요. 일반적으로 저 두 집합은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교집합을 갖고 또 여집합이 넌제로로 이렇게 넌셋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푸리의 트랜스폼이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어진 x of t에 대해서 이 to the 네거티브 j 오메가 t 또는 여러분이 이 라디안 프리퀀시가 싫으면 통신쟁이들처럼 오메가 자리에 2파이 f를 넣어서 정의할 수 있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 x of t의 continuous time 푸리의 트랜스폼이라고 우리가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예요. 만약 존재하면. 이게 존재성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엔지니어링 센스로 그냥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오히려 이게 존재하냐, 뭐 이런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우리에게 유용한 시그널들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제너럴라이즈드 펑션을 써서라도 어쨌든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클리어하게 사고를 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면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제도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보면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요. 그 반대도 가능하고 이게 핵심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 중에서는 시노미 시스템에서 형 배운 게 뭐야? 오빠 배운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답은 간단해요. 시간 영역에서 잘 안 되면 주파수 영역에서 하고 안 되면 또 거꾸로 하래. 그게 답일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을 먼저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이거 Continuous Time이라는 게 너무 명확하면 이거는 이제 Fourier Transfor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verse Transform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Frequency 펑션이 있어요. A of 오메가라고 합시다. 오메가는 라디안이고요. 그러니까 라디안 퍼 세크죠.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랬을 때 요걸 가지고 어떤 타임 펑션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A of 오메가에 e to the j 오메가 t를 곱한 다음에 오메가에 대해서 적분하고 2파이로 나눠줘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이 A of 오메가라는 시그널의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푸리에 트랜스폼과 인버스 트랜스폼은 시그널 젠 시스템즈를 떠나서 그냥 수학적으로 이 인티그랄을 x of t의 푸리에 트랜스폼 얘가 주어졌을 때 이 인티그랄을 a of 오메가의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그널 젠 시스템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하나는
주어진 시그널에 대해서, continuous time 시그널에 대해서 analyze하는, 분석하는 analysis equation이 되고요. 하나는 또 synthesis equation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 보면 analysis equation을 보면 x of t에 대해서 e to the j 오메가 t 성분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컴플렉스 밸류드 벡터에서 프로젝션을 하거나 이너 프로덕트 할 때 한쪽을 컨주게이션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녀석에 컨주게이션을 한 거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은 x of t에 e to the j 오메가 t 성분이 어떤 특정 오메가에 대해서 얼마나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알아내는 거기 때문에 analysis equation이라 하고요. 그래서 얘를 찾았을 때 우리가 다시 합성을 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식 x of t를 어떻게 해요? e to the j 오메가 t들의 weighted 인티그랄로 나타내는데 그 웨이트를 이 analysis equation에서 구한 녀석으로 대입해서 적분을 하고 오메가는 2파이 f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통신정이들은 다 싫으니까 그냥 2파이 f는 오메가다라는 걸 이용해서 요 1 over 2파이를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저게 귀찮아요. 나중에 하다 보면 막 헷갈리고.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거 있잖아요. definition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폼이 뭐다? 타임 펑션이 주어졌을 때, 프리퀀시 펑션이 주어졌을 때 인버스 트랜스폼이 뭐다?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시그널 젠 시스템즈 입장에서는 하나를 synthesis equation, 하나를 analysis equation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저것은 실제로 정의가 잘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absolute integrable을 하면 언제나 푸리에 트랜스폼은 존재하는데 또는 이 a of 오메가가 absolute integrable을 할 수 있죠. 그러면 inverse transform은 존재하는데 문제는 synthesis equation이 존재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x of t가 있어요. 그럼 얘를 구하면 얘가 어떤 오메가의 함수가 되잖아요. 얘가 L1 펑션이에요. absolute integrable. 그런데 얘는 오메가의 함수로서 absolute integrable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럼 inverse transform이 존재 안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갔는데 미래에서 다시 현재로 못 돌아오면 소용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이라는 걸 정의를 해요. 요 L2 시그널들에 대해서. 그래서 인티그레이션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나와 있지만 항상 그러니까 뭐 반드시 제로를 중심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인티그를 안 해도 돼요. 어떤 특정한 다른 값이어도 돼요. 파이나이트한.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수렴하는 걸로 하면은 우리는 뭐 엄밀하게 얘기를 안 하지만 대부분의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은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 그럼 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엄밀하게는 그런데 그냥 저렇게 하면 L2 펑션들에 대해서 이 푸리에 트랜스폼과 유사한 사실상 요 교집합 내에서는 동일한 어떤 트랜스폼이 존재하고 또 프리퀀시 펑션들에 대해서도 또 요 교집합 내에서 인버스 트랜스폼이 존재하는 그런 녀석이 있나 보다 있다고 하더라. 걔가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이라고 하더라. 근데 엄밀히는 요 녀석이 유용한 거죠. 요 녀석에서. 그래서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면 실제로 흥미로운 게 뭐냐면 타임 펑션이 파이나이트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걔의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도 파이나이트 에너지예요. 그래서 사실 요 안에 있기만 하면 매우 유용한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오지만 임펄스들을 우리가 원해요.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 디렉 델타는 어때요? 이거 파이나이트 absolutely integrable 한 걸로 생각하죠, 우리는. 맞습니까? 하지만 finite energy 시그널은 아니죠. square integrable 하지는 않죠. 그런데 걔를 어쨌든 트랜스폼 해요. 그러면 1 for all 오메가가 되고 그럼 얘와 비슷한 게 얘를 딜레이 한 건데 이렇게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가 일어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푸리에 트랜스폼과 인버스 트랜스폼의 모양을 잘 보면 듀얼러티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컨스턴트 펑션이 타임 도메인 상에 있으면 얘는 또 어때요? 델타 펑션이 된다는 거예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DC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이렉트 커런트 텀이 있잖아요. 그러면 걔는 상수죠. 그러면 제로 프리퀀시의 어떤 컴포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메가가 제로에서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건 또 그 오메가는 2파이 f 그 지저분한 녀석 때문에
여기서는 안 그랬는데 2파이가 자꾸 나타나요. 네. 신테시스 이퀘이션을 보면 어때요? 1 오브 2파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대입하면 또 캔슬이 되겠죠, 걔랑. 그 다음에 여기에 대응하는 게 이거예요. 얘는 뭐죠? 얘랑 달라 보이지만 여기 오메가 제로에 제로를 넣으면 얘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얘의 스페셜 케이스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번에 오메가 제로라는 프리퀀시에서 레디안 프리퀀시로 진동하는 그런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면 걔를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보면 당연히 오메가 제로에만 성분이 있어야죠.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즉 이 아규먼트가 이퀄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 임펄스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요 마지막 식을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지 않고 말 그대로 요게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라는 뜻이에요. 서로 화살표.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직접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녀석 곱하기 e 투 더 네가티브 j 오메가 t니까 이렇게 되죠. 걔가 얘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얘를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면 이게 1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1을 다 적분했더니 무한대잖아요. 그런데 오메가 제로일 때 근데 2파이 델타 오브 제로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이 보면 좀 이상한 식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어쌔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 그 호목이라든가 퀴즈 시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가장 중요한 어썸션이 뭐냐 우리가 적분해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얘를 기억하세요. 이 적분이 이런 뜻이고 여러분이 이것만 보면 왜 이렇게 되지? 도저히 안 되는데 말이야. 이러다가도 듀얼러티를 생각하면 또 이렇게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놔요. 이것이 매우 유용해요. 오늘도 계속해서 볼 거예요. 델타 관련해서. 그 다음에 듀얼러티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하는 게 이거였죠. 가우시안 벨 커브는 가우시안 벨 커브와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다. 다만 얘 폭이 넓어지면 얘 폭은 좁아진다. 어떻게 보면 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타임 도메인상에서 서서히 변하니까 로우 프리퀀시 텀이 당연히 많겠죠. 근데 이걸 더 서서히 변하게 하면 로우 프리퀀시 텀으로 더 모이겠죠. 그래서 요 폭과 요 폭은 서로 역수관계에 있겠구나. 그리고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요. 저게 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실성의 정리인가요? 그거 증명할 때 사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통신이라든가 신호 처리에서 또 유용한 게 얘 말고 사실 이렇게 된 렉탱귤러 펄스예요. 렉탱귤러 펄스의 width가 캐피탈 T예요. width, 폭이. 그렇게 됐더니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가 싱크 펄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손으로 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뭐냐면 처음 알고 있잖아요. 나머지 애들이 제로 크로싱 하는 간격이 가운데는 말고 가운데는 여기가 좀 제로 크로싱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말고 요 나중에 그 가운데 말고 나머지에서 제로 크로싱하는 간격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얘도 제로 크로싱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로에서 제로까지가 캐피탈 T죠. 맞습니까? 얘는 주의할 것은 헤르츠 단위일 때예요. 제로에서 제로까지가 1 오버 T죠. 그래서 역수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기억을 반드시 해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렉탱귤러 펄스나 싱크 펄스 관련해서 푸리에 트랜스폼, 인버스 트랜스폼을 할 때 안 헷갈려요. 일단 저거 찾아놓고 뭐 높이랑 이런 거 나중에 찾아도 돼요. 제가 여기 보면은 높이 표시 안 했잖아요. 여기 높이 표시 안 하고 그런 게 뭐 여러분이 뭐 퀴즈나 홈워크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자주 나오거든요. 거꾸로 맞추세요. 아예. 얘를 암기를 하고. 알겠어요? 풀어보면 구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기억해 놔야 될 만한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맞습니까? 이게 그거예요. 시노미 시스템에서 반드시 기억해 놔야 될 게 이거예요. 렉탱귤러 펄스가 있고 폭이 캐피탈 T면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는 싱크 펄스고 가운데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제로 크로싱 간격은 요 폭의 역수인 1 오버 T다. 언제? 이게 헤르츠 단위일 때. 그리고 오메가는 2파이 F라는 것도 기억을 해놓고요. 네. 한번 해볼까요? 입에 붙게. 자, 오메가는 2파이 F. 이렇게 말을 해봐요. 자, 오메가는 2파이 F. 네. 근데 여러분이 있잖아요. 혼자 공부할 때는 중얼중얼 해야 돼요. 그래서 입에 한번 붙여놓으면 쉽게 안 잊어버려요. 네. 자, 그 다음에 듀얼러티에 따르면 어때요? 이제 타임 도메인 상에서 싱크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굉장히 유용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그 핸드폰 여러분이 그 4G나 5G 모드로 해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통화를 하거나 데이터를 이렇게 주고받을 때 OFDM이라는 오소고날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라는
그 웨이브 폼으로 신호를 주고받거든요. 그때 얘가 계속 나와요. 이런 게. 이런 아이디어들이. 알겠어요? 자, 어쨌거나 여기서도 보세요. 얘는 어때요? 듀얼러티에 따르면 타임 도메인 상에서 싱크 펄스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렉탱귤러겠죠. 그렇잖아요. 그 어널리시스 신테시스 이쿠에이션이 모양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실제로. 자, 그런데 자, 이번에 여기서는 가운데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서는 제로 크로싱이 얼마 간격으로 일어나죠? 캐피탈 T 간격으로 일어나게 제가 그려놨죠. 그러면 이 렉탱귤러 펄스는 폭이 얼마가 되겠어요? 얘의 역수인 1 오버 캐피탈 T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여기서는 1 오버 2T와 네거티브 1 오버 2T로 써놓은 거예요. 언제? 헤르츠 단위일 때. 네, 이렇게 해놓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편하고 언제나 유용하게 이거를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써놨지만 제로 크로싱 가지고 요 폭이 어떻게 될지 기억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에 나왔던 게 뭐 사실 이거였죠. 우리가 그래서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배웠는데 그럼 푸리에 시리즈와 트랜스폼은 별개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제너럴라이즈드 펑션들을 써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 같은 어때요? 얘는 absolutely 인티그러블 합니까? 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절대값 취하면 1이니까 아니죠. 얘는 스퀘어 인티그러블 합니까? 아니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절대값이 온다면 제곱해봐야 1인데 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톤 시그널들, 그러니까 퓨어 톤 시그널들은 L1도 아니고 L2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루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걔들을 제너럴라이즈드 펑션 가지고 다루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피리어딕 시그널이 있으면 얘의 푸리에 시리즈는 이렇게 된다고 했고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이런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시그널들 있잖아요. 근데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아요. 2파이 델타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그 프리퀀시, 라디안 프리퀀시죠. 그래서 그전에는 푸리에 시리즈일 때는 XOT가 피리어딕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AK, 즉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는 이렇게 주어져 라고 말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녀석을 바로 그러니까 피리어딕 시그널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얘를 턴 바이 턴 푸리에 트랜스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시그마 AK는 똑같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를 트랜스폼하면 얘가 되고 리니어리티에 따라서 시그마 AK는 그대로 있고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는 거니까 2파이 오메가 델타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라디안 프리퀀시인 2파이 K 오버 캐피탈 T가 되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비주얼라이즈를 해봅시다. 수식으로만 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오메가 축이면. 자, 제로에 뭐가 있죠? 제로에 디렉 델타가 있죠. 높이가 어떻게 돼요? 네, 2파이 A 제로.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2파이 오버 T가 있으면 높이는 네, 2파이 A1.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4파이 오버 T 자리에는 2파이 A2. 이런 식으로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등 간격이죠. 왜 그래요? 피리어딕 시그널은 어때요? 펀더멘탈 프리퀀시의 배수들, 정수배들, 컴포넌트만 같잖아요. 맞습니까?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연히 여기서 네거티브 2파이 오버 t에서는 제로일 수도 있어요. 시그널 모양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 말은 중요한 게 뭐냐면 델타가 위치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좀 더 봅시다. 이 델타와 관련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렉처 노트 8번을 다 안 했는데 그걸 끝내고 렉처 노트 9번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핵심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자, x of t는 델타 of t 마이너스 nt 들의 썸이에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은 했어요. 제가 하지만 다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얘를 타임 도메인 상에서 비주얼라이즈 해보세요. 즉 그래프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캐피탈 T의 정수배 위치마다 임펄스가 있죠. 이런 것을 임펄스 열, 그러니까 여러분이 번역판 책들을 보면 임펄스 열 이렇게 써놨어요. 열이 트레인, 알겠어요?
우리가 기차와 열차가 다른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말이 다 트레인을 다 기차라고 하죠. 사실은 기차는 한자를 보면 스팀 엔진이죠. 스팀 엔진. 스팀 엔진으로 가는 트레인이죠. 사실은. 그래서 흥미롭게도 코레일에 가면은 항상 열차라고 해요. 기차라고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열차를 기차라고 하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참 흥미로워요. 자, 어쨌거나 근데 언어의 습관이 그렇게 변하는 걸 뭐 혼자서 저 혼자서 아니야 이거 한 해봤자 소용없는 거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임펄스 열할 때 임펄스 트레인을 번역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거를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해요. 등간격으로 쭉 있는 거. 자, 타임 도메인상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요 앞서 배웠던 거 있잖아요. 디렉 델타와 컴플렉스 시누소이달이 뭔가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였어요. 그게 타임 프리퀀시든 프리퀀시 타임이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이 답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얘에다가 정의대로 x 오브 캐피탈 x 오브 j 오메가 구해볼까 하고 집어넣으면 뭐지? 이렇게 돼버려요. 왜냐하면 여기 써놨지만 딱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시그마 e to the 네가티브 j 오메가 nt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얘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기법을 쓰냐면은 자 일단 우리가 뭐 이그지스턴스, 푸리에 플랜차를 다 싫고 우리는 듀얼러티 이런 걸 써서 적당히 이게 뭘까 하는 걸 알고 싶어요. 이 과목에서는.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피리어딕 시그널이야 얘도. 푸리에 시리즈를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 코에피션트를 찾아요. 코에피션트를 찾았더니 1 오버 t가 나왔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전히 타임 도메인 상에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 오브 t는 시그마 푸리에 코에피션트 그 다음에 k번째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시그널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캐피탈 X 오브 J 오메가죠. 그 다음에 시그마는 그대로 가고 원 오브 T도 그대로 가고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컴플렉스 시누소이달이 델타가 되잖아요. 보세요. 오메가 제로에 있는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2파이 델타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2파이 K 오버 캐피탈 T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시그마 E to the J이던 것이 주의해요. 이건 프리퀀시 도메인이에요 이미. 알겠어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이렇게 되는 것과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이 녀석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느끼는 것 또 한 가지 뭐예요? 뭔가 또 새로운 이상한 이퀘이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걸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이거 컨퍼라는 거죠. 요걸 기억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이퀘이션이 나온 거예요. 뭐냐면 요 녀석이 요 녀석과 같다는 거. 알겠어요? 좀 있으면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 할 때 계속해서 나와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뭐 이것만 하고 지나가는 거 아니니까 지금 뭐지 하더라도 하나 더 기억할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다시 그림을 그려봅시다.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는데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보니까 또 임펄스 열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렇게 말로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임펄스 트레인의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는 임펄스 트레인이다. 또는 임펄스 트레인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임펄스 트레인이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듯이 이 간격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제로 크로싱까지는 아니지만 제로 터치 간격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 터치하는 간격이 얼마죠? 캐피탈 T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2파이 오버 t인데요. 이거는 오메가니까 그렇고 오메가는 2파이 f잖아요. f 입장에서 보면 2파이 떼고 생각해야 되니까 역수가 딱 맞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촘촘하게 임펄스가 나오면은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는 멀어지는 거예요. 임펄스 간의 간격이.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손으로 꼭 해보세요. 손으로 해봐야지 제가 왜 이게 트리비얼하지 않은지 설명한 게 언급한 게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이제는 또 그 프로퍼티들이 줄줄이 나와요. 푸리에 트랜스폼의 프로퍼티들. 보면 여러분이 그 푸리에 시리즈의 프로퍼티들, 그러니까 푸리에 코에피션트는 어떻게 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피리어딕 시그널이 있는데 걔들이 어떻게 되고 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 봤지만 푸리에 시리즈를 뭐 특별한 걸로 볼 필요가 없어요. 피리어딕 시그널도 푸리에 트랜스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푸리에 시리즈 코에피션트에 나왔던 프로퍼티들이 다시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 자, 봅시다. 먼저 푸리에 트랜스폼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뭐 적분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당연하고. 그 다음에 타임 시프팅을 해요. 타임 시프팅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이것도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자, x of t의 푸리에 트랜스폼 페어가 x of j 오메가일 때 새로운 x2 of t라는 녀석이 이렇게 됐을 때 x2 of j 오메가를 x of j 오메가로 나타내 보자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하나 가지고 헷갈리면 얘는 이름, 얘는 다른 이름 해놓고 생각하라고 했죠. 다시 얘기해요. x of t가 캐피탈 x of j 오메가의 라는 푸리에 트랜스폼을 가질 때 이 x를 딜레이를 주면 그 시그널을 x2라고 하면 x2의 CTFT는 x1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x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죠? 예, 딜레이 준다고 해서 제가 이상한 성분이 생긴다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 텀이 곱해져요. 여기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주의할 것은 이건 오메가는 그대로이고 T0죠. T0가. 이거는 우리가 이미 봤어요. 우리의 시리즈 할 때. 네. 그다음에 증명도 너무 간단해요. 그냥 대입하면 바로 나오죠. 자, 여기서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매그니튜드를 취하면 이 매그니튜드와 얘 매그니튜드는 동일하죠. 왜냐하면 이 녀석 e to the negative j 오메가 t 제로가 절대값 모듈러스가 1이잖아요. 참고로 우리 노트에 이게 제로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오메가 제로 t라고 돼 있는데 틀렸어요. 제가 찍찍 끄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의 앵글을 보세요. 앵글을 보면 x 오브 j 오메가의 앵글과 요 녀석의 앵글은 두 개가 앵글은 동일하고 요 녀석이 튀어나오죠. 추가적인 앵글이. 네가티브 오메가 t 제로라는. 그런데 저게 오메가의 리니어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리니어 페이즈 쉬프트, 리니어 페이즈 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또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 질문과 관련돼 있어요. x 오브 t가 캐피탈 x 오브 j 오메가라는 푸리에 트랜스폼을 가질 때 이제 타임 리버스 하면 어떻게 될 거냐. 걔의 푸리에 트랜스폼. 얘는 뭐예요? 얘가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일 때 컨주게이션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타임 리버스도 하고 컨주게이션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그 시그널은 그것을 오리지널 시그널의 CTFT로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이따가 뭐 손으로 여러분이 물론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건. 그리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좀 이따가 이그젠플 가지고 봅시다. 자, 그래서 그거 할까요, 그러면? 잠시만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요 이그젠플부터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x of t가 주어지고 k 푸리에 트랜스폼이 있을 때 k 타임 리버스 컨주게이션, 타임 리버스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각각 푸리에 트랜스폼이 어떻게 되냐인데 이걸 보면 좀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리프리젠터티브한 이그젠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녀석이에요. x of t를 어떤 컴플렉스 넘버 a 곱하기 a가 리얼이 아니에요. 컴플렉스 넘버 곱하기 그냥 퓨어 톤이에요. 오메가 제로. 자, 그러면 자, 이제 봅시다. x of 네거티브 t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a는 오메가의 함수가 아니니까 그대로 있고 주파수 자리에 그러니까 t 자리에 네거티브 t니까 주파수 자리에 네거티브 오메가 제로를 넣은 것과 똑같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이에요, 이게? 벌써 딱 보니까. x of t가 a 곱하기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였는데 타임 리버스를 하니까 이제 없던 성분이 생겼나요? 생겼죠. 어디에? 네거티브 오메가 제로에. 그리고 앞에 A 값은 그대로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컨주게이션을 해볼까요? 얘를 컨주게이션 하면 A도 컨주게이션이 되고 얘도 바뀌죠. 그러니까 컨주게이션을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없던 성분이 또 생겼어요. 있던 성분이 없어지고 오메가 제로 성분이
있었는데 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네거티브 오메가 제로가 생겼고, 그리고 그 높이도 어때요? A 컨주깃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또 컨주게이션도 하고 타임 리버스도 해봅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오메가 제로 성분은 그냥 있는 거예요. 대신에 그 크기가 컨주게이션이 됐죠. 맞습니까? 여기 보면 알겠지만 하나도 중복되지 않죠. 언제? 일반적인 컴플렉스 넘버일 때. 만약에 A가 리얼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A가 리얼이면 요 A 컨주깃, A 컨주깃이 다 똑같죠. 그러면 이 네 개가 두 개씩 같아져요. 뭐 너무 당연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일단 보고요. 그다음에 다시 돌아갔다가 또 다시 옵시다. 자, 이제 X가 리얼일 때 푸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특히 통신에서 리얼 밸류드 시그널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을.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페이즈 어널리시스, 전력망 분석할 때도, 또는 그냥 간단한 RLC 회로 분석할 때도 우리가 퓨어 톤 넣어서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다 밴드 패스 시그널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파수 성분을 보면 딱 60Hz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60Hz 교류망을 쓰니까. 또는 통신이면 여러분 핸드폰이 뭐 3.5GHz 그 근처에만 시그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테나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도 뭐 간단히 얘기하면 단자가 두 개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라운드에 있고 하나에 여러분이 어떤 전류원이나 전압원으로 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일렉트릭 시그널이 여기 가서 이렇게 여기도 차징되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로 바뀌어서 대부분은 라디오 웨이브로 바뀌어서 전파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때 여기 가는 건 뭐예요? 리얼 밸류드 하이 프리퀀시 시그널이에요. 리얼 밸류드 시그널. 그래서 리얼 밸류드 시그널을 리얼 밸류드 시그널을 주파수 영역에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x가 리얼이라고 한정해 놓고 어떤 일이 생기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x 오브 t가 리얼일 때 개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캐피탈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면 걔가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걔가 칸죽이 시메트리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거티브 오메가 제로 오메가에서의 성분을 보면, 그러니까 오메가에서의 성분과 네거티브 오메가에서 성분을 보면 어떻다고요? 한 줄기 페어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헷갈리지만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 네. 그러면 나오죠 바로. 자, 그 다음에 얘의 매그니튜드를 취해 보세요. 얘의 매그니튜드 취해 보면 매그니튜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떤 두 개의 컴플렉스 넘버가 있어요. 같아요. 이게 같다는 얘기잖아요. 두 개의 컴플렉스 넘버가. 매그니튜드를 취하면 당연히 같죠. 맞습니까? 자, 앵글을 취하면 어때요? 앵글을 취하면.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x 오브 네거티브 j 오메가는 x 오브 j 오메가의 칸주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놓고 이런 펑션을 이런 펑션의 프로퍼티와 이런 펑션의 프로퍼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x 오브 t는 이런 프로퍼티를 만족하는데 x 오브 t의 모듈러스를 새로 오메가의 펑션으로 볼 수 있죠. x 오브 t의 앵글을 새로운 오메가의 펑션으로 볼 수 있죠. 그래놓고 이 펑션은 어떤 프로퍼티를 갖겠냐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얘는 당연히 리얼 펑션이죠. 모듈러스는 리얼이니까 얘는 컴플렉스라도. 그랬더니 얘가 리얼 시메트리컬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얘가 리얼 시메트리컬한지 안 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보이면 되죠? 이걸 보이면 되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요 자리에 뭘 집어넣죠? x 오브 네거티브 j 오메가 칸주깃을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같다고 증명을 했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어떤 컴플렉스 넘버의 칸주깃의 모듈러스와 칸주깃 안 한 거의 모듈러스는 같으니까 증명이 끝나죠.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even 펑션이 되고 얘는 odd 펑션이 되는 거예요. 얘는 x제곱과 같은 그런 대칭 프로퍼티를 갖고 얘는 x3승 같은 프로퍼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x가 리얼일 때 캐피탈 X 오브 J 오메가 자체는 컨주기 시메트리컬 펑션이고 x가 리얼일 때
매그니튜드는, 후리에 트랜스폼의 매그니튜드는 리얼 이븐이고, 후리에 트랜스폼의 앵글 또는 페이즈 앵글은 리얼 밸류면서 odd symmetrical function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써놨어요. 그 다음에 자, 또 요 녀석이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이니까 x of j 오메가가 걔의 리얼 파트와 이 퓨어 이미지너리 파트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전히 x는 리얼이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x의 리얼 파트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미지너리 파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얘도 오메가의 펑션이고 얘도 오메가의 펑션이죠. 자, 질문할게요. 얘는 리얼 밸류드 펑션이에요? 그렇죠. 리얼을 취했으니까. 얘는 리얼 밸류드 펑션이에요? 그러면 아니요. 퓨어 이미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때요? A 플러스 JB라고 돼 있고 AB가 리얼이면 A가 리얼 파트고 B가 이미지너리 파트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JB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B가 나온다고 했어요. 따라서 얘도 리얼 밸류드 펑션이고 얘도 리얼 밸류드 펑션이에요. 펑션 오브 오메가예요. 자, 이 두 펑션이 또 어떤 이븐 시메트리나 아드 시메트리 갖느냐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얘가 리얼 이븐하고 얘가 리얼 아드래요. 이건 어떻게 증명하지?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증명하면 되죠? 예, 리얼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바꾸면 돼요. 2분의 x of j 오메가 더하기 x of j 오메가의 칸주. 알겠어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x of j 오메가 마이너스 x of 네거티브 j 오메가의 칸주기세 2j. 이렇게 나타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위에서 구한 x of j 오메가가 칸주기 시메트리컬하다는 걸 이용하면 이 프로퍼티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여러분이 그 통신에서 나중에 또는 그 전력망이나 이런 거 할 때 페이즈 어널리시스 끝도 없이 나오는 게 리얼 파트 오브예요. 그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잘 모르겠으면 2분의 그 파트 오브 어떤 컴플렉스잖아요. 그 컴플렉스 플러스 그 녀석의 칸주기 이렇게 된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다시 얘기해요. 어떤 Z가 A 플러스 JB이고 AB는 리얼이에요. J는 스퀘어 루트 오브 네거티브 T고 그러면 얘는 당연히 A인데 얘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B인데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2J 마이너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는 플러스 제가 정신 나갔네요. 저 네거티브라고 쓰면 안 되죠. 그냥 퓨어 이미지너리 파트니까 이 녀석과 녀석의 칸주기세 차로 되는 거죠. 헷갈려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x가 리얼일 때 이런 흥미로운 프로퍼티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지난번에 강의할 때 이걸 써놨어요. 그때 이제 5G가 막 시작됐거나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 5세대 어떻게 보면 이동통신망이 이제 서비스를 시작한 지 뭐 한 1년 넘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프리퀀시 레인지 1과 2, FR이라고 해요. 용어로, 공식적인 용어로 FR1과 FR2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FR1은 3.5기가 정도 헤르츠 센터 프리퀀시를 갖고요. 그다음 FR2는 여기도 있지만 28기가 헤르츠 센터 정도의 대역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여기 이제 그 전에 사용하던 유저들을 다 비키세요 한 다음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해서 경매에 붙였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이동통신 3사가 응차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사업계획서나 뭐 이런 걸 돈을 누가 더 많이 냈나 이런 걸 가지고 나눠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3.5 대역에서는 왼쪽이 낮은 쪽이에요. 낮은 쪽부터 높은 쪽까지 있는데 이걸 80메가, 100메가, 100메가 이렇게 나눠줬어요. LGU 플러스가 돈을 조금 덜 내겠다고 썼나 봐요. 보면 좀 그 다음에 KT와 SKT가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돈은 훨씬 많이 냈는데 높은 대역에 같은 폭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FR2에서는 다시 얘기했지만 여기가 FR1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에서 여기가 FR2예요. 프리퀀시 레인지일 거예요. 네. 여기서는 이제 또 KT가 낮은 대역, LGU 플러스가 중간, SKT가 높은 대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대역이 좀 안 좋은 대역이었어요. 뭐냐면 기존에 어떤 서비스가 이미 되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우리가 칼같이 신호를 프리퀀시 영역에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있는 그런 시그널을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란 시그널은 타임 리미티드, 밴드 리미티드 이런 시그널이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로 보면 이렇게 아웃 밴드 에미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미 뭐 특히 큰 파워로 내는 어떤 서비스를 이미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별로 안 좋은 대역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KT랑 SKT로서는 높은 대역을 받은 게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냥 리저브돼 있고 비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 대역에 있는 애를 보고 정부가 여기 나가 해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리고는 요 대역을 20메가 정도를 경매에 붙이겠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SKT 관계자예요. 이 대역을 추가로 응찰해가지고 입찰에 응해서 사면은 서비스 하기 좋은가요? 붙어 있는 게 좋아요, 언제나. 그러니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KT, 자, 관심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딱 느낌은 뭐냐면 그냥 객관적인 사람이 봤을 때 누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누가 관심 있겠어요? LGU 플러스가 관심이 있죠. 거기다가 LGU 플러스는 지난번에 80메가만 받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 얘들이 입찰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낮은 가격으로 하겠죠, 20메가를.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요 20메가를 1600억 미만으로만 사면 LGU 플러스는 굉장한 거죠. 그렇잖아요. 물론 지금 여기 뭐 서비스 한다고 뭐 몰라 밴드위스가 부족해서 막 괴로워하고 있으면 그동안 괴로웠으니까 뭐 할 수 없다지만 그게 아니라고 해보세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페어하냐 안 하냐 하면 난리가 났었어요.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참고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런 걸 누가 정해요? 정부에서 정하죠. 근데 정부라는 것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누가 정하겠어요?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이 정하겠어요? 아니면 고위 공무원들 중에서도 엔지니어링 교육을 좀 받은 사람들이 정하겠어요? 네. 놀랍게도 여러분이 행정고시 또는 뭐 행정고시라는 그 공부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거의 안 하고 포항공대생은 거의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기 종합대학에 다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도서관에 가잖아요.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절반은 문과생이죠. 네. 절반 문과생이고 그들이 공부하고 있는 게 다 행정고시 뭐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다닐 때는 사법고시라는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가면은 뭐 법전이 펼쳐져 있어요. 도서관에 막 항상 보고 있고. 그런데 그때는 기술고시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대생이나 자연대생들이 기술고시를 봐서 공무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법고시를 보면 패스하면 어떻게 되죠?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로스쿨 가가지고 무슨 변호사 시험 보고 이래야 되지만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나면 그냥 바로 공무원들 중에서도 뭐 9급 이런 게 아니라 5급인가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 군대로 따지면 장교가 되는 거예요. 장교. 그것도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나온 장교처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정고시 이제 기술직으로 통합이 됐어요. 기술고시가.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걸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5급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세종시 이런 데서 근무하면서 여러분이 국가의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의 정책 방향이나 정부, 공무원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국민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세금을 조금씩 모아서 5천만 원 모으면 엄청난 돈이 되죠. 그것을 가지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중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제가 항상 만나는 공무원들은 누구였어요? 예, 그때는 동사무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고위 공무원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거기다 제가 대학교 입시할 때는 사회 과목 싫어 이러면서 세계사를 선택했어요. 이과생인데 저희 전교에 세계사를 선택한 이과생이 딱 2명 있었어요. 네. 참고로 그때 문과생들도 사회지리 세계사 중에서 2개를 선택하게 돼 있었는데 세계사를 선택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시를 공부하면서 독학을 했죠. 그랬는데 어쨌거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이 그 친구들이 가는 길, 선배들이 가는 길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동기들 중에서는 제가 복학했을 때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밤이었지만 1년 6개월, 1년 6개월이니까 지금 현역과 기간은 똑같죠. 물론 집에서 전타였지만 1년 6개월하고 이제 딱 복학을 하니까 이 복학생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배 한 명이 딱 그러는 거예요. 준호는 기술고시 공부할 거니 변리사 공부할 거니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뭐 유학을 간다거나 이런 것 없어요. 아예. 그래서 저는 유학 갈 건데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나 왜 저런 이상한 생각을 하지 이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학부를 마치고 보세요. 그때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 학부를 2년 더 다녀야 돼요. 석사를 해요. 2년을 더 하죠. 박사를 4년을 해요. 그러면 8년 후에 박사가 되는 거죠. 나의 목표가 달성되는데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기술고시를 공부한 친구들 중에서는 졸업할 때 패스한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2년 공부하고 이제 고위 공무원이 되는데 왜 그런 길을 갔을까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좀 안 가기는 해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장단이 다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이 배우는 지식이 여러분이 반드시 엔지니어가 어떤 뭐 교수가 이런 그런 것만 되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다만 포항이라는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서 준비하기가 만만치 않았는데 다행히 지난 몇 년 사이에 인강이라는 게 인터넷 강의라는 게 이제 굉장히 활성화됐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포항에서도 준비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기술고시, 그러니까 행정고시 기술직에 어떤 계열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선택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전기전자 쪽에 뭘 해야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예를 들면 찾아보면 뭐 수석 합격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좀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잠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 신의 능력에 대해서 겸손해하지 말고 좀 도전적으로 생각하세요. 자,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개그가 이거예요. 아니 근데 보세요. 지금 여기 파지티브 프리퀀시 텀들만 팔고 있잖아요. 주파수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네거티브 프리퀀시도 팔면 되잖아요. 정부가. 그래서 여러분이 주파수 분배표 이런 걸 찾아봐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전부 파지티브 프리퀀시에만 와글와글 팔아놨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대박이다. 네거티브 프리퀀시에 팔면은 정부가 조 단위로 받을 수 있죠.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말했지만 우리는 레디오 웨이브 스펙트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방사할 때 여기 가는 시그널은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이고, 그렇죠? 여기다가 컴플렉스 넘버를 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컴플렉스 넘버드 EM 웨이브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X of T를 가지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리얼 밴드 패스니까 내가 여기를 샀다는 얘기는 내 시그널은 어때요? 네. 컨주게 시메트리에 의해서 파지티브 프리퀀시 파트도 있고 네거티브 프리퀀시 파트도 있는 시그널인 거예요, 이미.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행여나 나중에 기말고사에 저 문제를 내면서 맞으면 곱하기 1, 틀리면 곱하기 제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패러를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했을 때 틀리면 제가 굉장히 섭섭해할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계속 하겠어요. 자, 이제 타임 스케일링인데 여기서 참 한 가지 또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지금 방금 배운 걸 아까 우리가 했던 요 간단한 이그젬플 관련해서 봅시다. 얘들은 어때요? 얘들은 리얼 밸류드 시그널이에요? 아니에요? 얘들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리얼 밸류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A가 리얼이고 오메가 제로가 0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예. 얘들은 어떻게 보면 요 관계를 잘 나타내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x of t가 일반적인 컴플렉스 넘버드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 of t를 x of t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캐피탈 X라고 하면 타임 리버스 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타임 리버스 했더니 없던 프리퀀시 텀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네. 자, 그 다음에 컨주게이션만 해요. 그래도 없던 프리퀀시 텀이 생겼죠. 맞습니까? 타임 리버스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하니까 없던 텀은 안 생겼어요. 네. 그 자리에 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녀석은 그러니까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렇게 돼요. 하나만 해볼까요?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게 x of 네거티브 t 컨주깃의 푸리에 트랜스폼이에요. 자, 얘를 우리가 캐피탈 X of j 오메가로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얘를 t 프라임으로 잠깐만요. 예, 치환을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예,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죠. 여기 보면은 아래 위가 바뀌지만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어서 그대로 쓴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예, 컨주게이션은 그대로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얘 컨주게이션 뽑아내고 얘 부호 바꾼 거 그래서 뽑아내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적분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따라서 얘는 뭐가 돼요? x of j 오메가의 컨주게이션이 되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두 개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타임 리버스 하는 것은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오퍼레이션일까요? 아닐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시그널이 있어요. x of t가. 근데 여러분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타임 리버스 된 게 나와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자, 오랜만에 기지개를 펴봅시다. 자, 두 손을 들고 자, 이 시스템은 타임 리버스하는 시스템은 리니어 오퍼레이터이다 라고 생각하면 들고 있고 아니면 내리세요. 리니어 오퍼레이터이다. 네, 리니어 오퍼레이터죠. 타임 리버스만 하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X와 Y가 있는데 X가 들어가서 X가 리버스 돼서 나오고 Y가 들어가서 Y가 리버스 돼서 나오는데 웨이티드 썸 하면 각각이 리버스 돼서 웨이티드 썸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니어 오퍼레이터예요. 근데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하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정의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LTI 시스템은 타임 도메인상에서 그 정의를 쓰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개 있어요. 어떻게 하죠? 어떤 프리퀀시 텀이 생기잖아요. 그 주파수 의미에서. 그러면 LTI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타임 리버스를 했더니 없던 텀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타임 리버스 하는 오퍼레이터는 리니어는 될지 몰라도 타임 인비디언트 하지는 않은 거예요. 증명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다음에 컨주게이션 하는 건 어때? 자, 컨주게이션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입력이 들어오면,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들어오면 컨주게이션 된 시그널을 내보내요. 자, 리니어 시스템입니까? 리니어 하죠. 네. 자, 타임 인비디언트도 해요? 안 하죠. 그게 이거잖아요. 이거 보면 없던 텀이 생겼죠. 알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타임 리버스 하고 리버스 하면서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하는 것은 리니어 타임 인비디언트 시스템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기말고사에 낼 수도 있어요. 자, 어쨌거나.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는 게 타임 스케일링이에요. 여러분은 요즘 테이프 리코더라는 걸 안 쓰지만 집에는 고장난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테이프를 넣고 플레이를 누르면 네, 나오는데 그때 패스트 포워드나 리버스를 누르면 특히 패스트 포워드를 누르면 목소리가 패스트 포워드를 누르기 전에 이랬으면 누르고 나면 이렇게 어떤 게 되는 거죠. 빨라지면서 막 주파수가 높아지는 것 같죠. 맞습니까? 여러분이 주의할 건 뭐냐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미디어 플레이어나 본 플레이어들은 빠르게 플레이하게 하면은 거기에 특별한 알고리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아요. 그냥 빠르게 하기 누르면 빠르게 하기 이렇게 나와요. 빠르게 하면서 뭐 갑자기 목소리가 막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테이프 리코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이걸 봅시다. 자, A 값이 1보다 커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본래 예를 들면 1초 후에 시그널이 X of 1이죠. 그런데 A가 1보다 커요. 2라고 합시다. 그럼 그게 몇 초 후에 내 녹음기에서 아웃풋으로 나와요. 2분의 1초죠. 그러니까 A가 크면 빨리 플레이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테이프에 패스트 포워드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어떤 주파수 성분이 생길 수 있죠. 사람 목소리는 딱 주파수 성분이 한정돼 있는데 올라가니까 이게 커질 수 있잖아요. 근데 주파수 성분에서 이렇게 땡기는 건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예를 들면 2분의 오메가 이렇게 되면 그 전에 어때요?
1의 위치에 있던 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2의 위치로 가는 거죠. 값이. 네, 그래서 요게 설명이 되고요. 여기 절대값이 있는 거는 왜 그런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물론 대입해서 다 해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x가 리얼일 때 아까 칸주기 시메트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의 트랜스폼이. 근데 리얼이면서 even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리얼이면서 odd면 어떻게 되냐인데 이거는 여러분이 풀면은 그냥 다 아는데 그냥 그 주문 외우듯이 수리수리 마수리 하듯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x가 리얼 even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푸리에 트랜스폼도 리얼 even이 좋은 거죠. 기억하기. 자, x가 리얼 odd예요. 그러면 푸리에 트랜스폼은 퓨어 이미지널이면서 오드예요. 이걸 기억을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쭉쭉쭉 해보면 되고요. 자, 이제 그러면 렉처 노트 9으로 갑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마지막에는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이 나와요. 근데 거기까지는 오늘 절대 못 나가고 지금 시간으로는 여기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 눈 깜짝할 사이에 나가죠. 줄줄줄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봅시다. x of t가 캐피탈 x of j 오메가라는 Fourier transform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Fourier transform이라고 하고 얘를 inverse transform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냥 뭐 보면 대충 맞죠. 예. 사실은 x of t가 있을 때 어때요? 이렇게 놓은 것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고 어떤 A 오브 오메가라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인버스 트랜스폼이라고 하고 만약에 시그널 X 오브 T가 있었는데 걔를 푸리에 트랜스폼했다가 나온 녀석을 인버스 트랜스폼 하면은 같아질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물론 그렇게 되는 거지만 그냥 편의상 사람들이 하나의 시그널을 가지고 걔를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CTF 어떤 펑션을 얻은 다음에 걔를 인버스 트랜스폼 하고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본래는 아니에요. 네. 자, 잠깐만. 왜 제가 열심히 지운 것 같은데 동기가 안 맞나요? 네, 뭔가 제가 싱크가 안 맞게 왔는데 봅시다. 네, 네. 메모해 놓은 게 너무 많아서 헷갈릴 텐데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시그널 젠 시스템즈 할 때 시그널 프로퍼티만 본 것처럼 돼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시스템이 없으면 시그널이 의미가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실제로는 일렉트리컬 어떤 시스템, 피지컬한 시스템이 있는데 걔를 수학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이라는 입력을 매핑해서 출력으로 내는 거 생각하고 그러면 뭐 전류든 전압이든 뭐든 이걸 시그널이라는 어떤 타임 펑션으로 나타내기로 한 건데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그널과 시스템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오퍼레이터는 컨볼루션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제 시그널이 3개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푸리에 트랜스폼 할 때는 타임 펑션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3개가 있어요. H는 당연히 LTI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 X는 입력, Y는 출력 이렇게 놓고는 이제 출력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입력의 푸리에 트랜스폼과 그 다음에 얘는 푸리에 트랜스폼이 뭐죠? 시스템 펑션에다가 S 자리에 J 오메가 넣은 거였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결론이 놀라워요. 출력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입력의 푸리에 트랜스폼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라고 불렀죠. 맞습니까? 시스템 펑션에 S자리에 J 오메가 나온 거 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타임 도메인상에서의 컨볼루션 인티그랄은 또는 컨볼루션은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뭐 제일 수학적으로 간단한 건 예를 들면 레프트 핸드 사이드에다가 푸리에 트랜스폼 하기 위해서 e to the 네거티브 j 오메가 t 곱하고 적분하는 거죠. 그것은 컨볼루션도 인티그랄인데 인티그랄에 또 하는 건데 이거는 다르게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아예 이렇게 보는 거죠. x of j 오메가가 어떻게 나타나요? 신티시스 이퀘이션에 따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버시대가 투파이가 계속 나와요.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e to the j 오메가 t라는 시그널들의 웨이티드 썸인데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e to the j 오메가 t가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LTI 시스템에 h of j 오메가 곱하기 e to the j 오메가 t가 나온다고 했죠. 그럼 뭐냐면 출력이 어떻게 생겨 먹어야 돼요? 출력이.
이게 입력이라면 출력은 이렇게 생겨 먹어야 돼요. 보세요. 얘가 입력일 때 얘가 출력이잖아요. 그런 것들의 썸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뭐예요? 그럼 얘가 y of t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데피니셔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오메가에 대한 적분, 죄송합니다. t에 대한 저도 틀리고 있네요. 이래요. 예. 아, 여기는 오메가가 맞고요. 아, 여기도 오메가 맞아요. 지금 뭘 하는데. 예. 자, 오메가에 대한 적분인데 여기서 이렇게 묶어 보세요. 이렇게 묶으면 얘는 뭐죠? 요 녀석의 요 녀석의 푸리의 인버스 트랜스폼이죠. 맞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이 말은 y의 푸리의 트랜스폼이 이 녀석이란 말이잖아요. 됐네요. 뭐 굳이. 적분을 두 번, 세 번 안 해고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컨볼루션을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의 곱으로 나타나요. 멀티플리케이션으로. 그래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a 곱하기 2 to the j 오메가 제로가 들어가면 어쩌고 해서 결론 끝. 그 다음에 프리퀀시 리스판스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데 여기서 뭐 똑같은 얘기예요. 얘가 들어가서 요 녀석을 디렉 델타로 보는 거죠. 네. 디렉 델타로 보면 shifting property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도 써놨지만 페이즈 어널리시스의 기본인데 실제로 페이즈 어널리시스 할 때는 여러분이 컴플렉스 넘버로 하면 예를 들어서 전류 자체도 컴플렉스 넘버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실제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얘의 리얼 파트 오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여기서는 당연히 퓨어 톤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코사인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나타난다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실제로 어때요? 리얼 파트 다 귀찮으니까 날려버리고 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플렉스 넘버로 컴플렉스 전류, 컴플렉스 전압, 컴플렉스 저항값, 그게 임피던스죠. 그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디퍼렌시에이터와 인티그레이터가 나오겠죠. 디퍼렌시에이터는 지난번에 뭐 했지만 얘는 LTI 시스템으로 보기로 했어요. 이 과목에서. 네. 이게 뭐 후살하게도 보기로 했고 사실상. 네. 자, 그러면 얘도 LTI 시스템인데 그러면 얘는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무슨 짓을 벌이는 거예요? 그 입력이 들어갔어요. 미분기를 통과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프리퀀시 영역에서. 그러니까 입력이 캐피탈 X 오브 J 오메가라는 CTFT를 가지면 미분기를 통과한 출력은 이제 어떤 걸 가지냐는 거예요. 그런데 얘의 시스템 펑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뭐죠? 1 오버 J 오메가죠. 그냥 J 오메가죠. J 오메가. 미분기는 지난번에도 봤지만 푸리에 트랜스포머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출력은 입력에 죄송합니다. X죠. 입력에다가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곱하는 건데 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메가가 크면 클수록 부스트업이 되는 거죠. 컴포넌트가.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빨리 변하는 시그널이 있으면 걔를 미분하면 어때요? 기울기가 미분이니까 굉장히 커지겠죠. 시그널이 천천히 변하면 기울기는 작고. 그래서 이게 부스트업 하는 거예요. 참고로 매그니튜드 리스판스만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입력의 매그니튜드에 맞아요? 오메가를 곱한 거죠.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를 부스트업 하는 거예요. 미분기라는 것은. 자, 그런 얘기고. 그다음 페이즈는 어떻게 되죠? 여기 J가 곱해져 있으니까 J는 뭐죠? 곡소평면상에서 단위원상에서 보면 플러스 90도죠. 그래서 페이즈가 플러스 90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요? 인덕터가 미분기잖아요. 그래서 인덕터를 통과하면 2분의 파이 더해지는 거예요. 페이즈 앵글이. 그래서 여러분이 임피던스 같은 거 정의할 때가 어때요? Z는 R 더하기 J 오메가분의 1 빼기 J J 오메가 L 이렇게 되죠. 네. 거꾸로인가요? J 오메가 네, 큰일이에요. 왔다 갔다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또 다시 렉탱귤러 펄스가 나왔는데 자, 이번에 타임 도메인이에요? 프리퀀시 도메인이에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렉탱귤러니까 얘의 프레 트랜스폼 페어는 당연히 타임 도메인 상에서 싱크 펄스가 되겠죠. 이 폭이 지금 얼마죠? 2 오메가 제로죠. 타임 도메인 상에서 제로 크로싱은 얼마만큼 일어납니까? 주의할 거는 이게 오메가니까 2파이 F로 바꿔 생각하고 해서 2파이가 튀어나오는 불상사가 생기죠. 왜 파이가 나왔습니까? 아니죠. 2파이 나누기 2 오메가 제로예요. 네, 2가 캔슬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는데 자, 여기서 이제 높이를 1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모양은 아는데 높이를 알아야 되겠죠. 높이가 이 값이 나오는 거 어떻게 알죠? 네. 요 높이는 뭐예요? h of 제로죠. h of 제로를 알고 싶어요. h of 제로를 h of j 오메가로부터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h of t의 synthesis 이퀘이션을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데 t 자리에 제로를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t 자리에 제로를 넣으면 제로 넣으면 어떻게 돼요? t 자리에 1이죠. 그래서 뭐냐면 얘를 적분하고요. 오메가에서 적분하고 그러면 값이 얼마예요? 높이가 1이니까 2오메가 제로잖아요. 2오메가 제로를 2파이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잘 하라고 했잖아요. 렉탱귤러 펄스와 싱크 펄스, 싱크 펄스와 렉탱귤러 펄스의 관계.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Is this system a causal system?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뭐예요? 얘는 이런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갖는 시스템은 타임 도메인 상에서 임펄스 리스판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LTI 시스템인데 임펄스 리스판스가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코잘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코잘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때요? 피지컬한 리얼 월드에는 이런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갖는 시스템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코잘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에서는 그렇잖아요. 관심 있는 영역에서 예를 들면 이쯤 되는 게 0 다음에는 이쯤에서 본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사실 이건 코잘하다고 볼 수도 있죠. 또는 우리가 딜레이를 도입하면 뭐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뭐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는 코잘 필터가 아니다. 하지만 편리해서 쓴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예요. 우리가 시리얼 인터커넥션 오브 시스템에 관해서는 초창기에 컨볼루션 인티그럴 할 때 배운 게 있었죠. 뭐였어요? 두 개의 LTI 시스템의 순서를 바꿔도 같은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가? 얘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자, 컨볼루션이 뭐죠? 컨볼루션이 타임 도메인 컨볼루션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멀티플리케이션이었죠. 그럼 뭐냐면 얘를 H1 of T라고 하고 얘를 H2 of T라고 한 다음에 얘를 컨볼루션 한 것을 H of T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시스템. 그러면 이제 H of J 오메가는 어떻게 됩니까? 앞서 우리가 배운 프로퍼티에 따르면 곱이 되죠. 그런데 곱은 어때요? 곱이라는 것 자체가 커뮤터티브하죠.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얘를 그냥 바꿔요. 그러고 나면 이 순서를 바꿔도 똑같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컨볼루션 프로퍼티도 쉽게 더 설명이 되겠어요. 여기서 나온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필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밴드패스 필터를 만들고 싶은데 여기서 로패스인데 예를 들어서 밴드패스 필터인데 리얼이고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필터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캐스케이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두 개 곱이니까 어때요? 이거 두 개 적당히 곱하고 나면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필터 2개 가지고 필터 하나 한 것처럼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실제 시스템은 insertion loss라는 게 있어요. 알겠어요? insertion loss라는 게 있어서 이게 시그널이 들어가면 어때요? 필터링은 되지만 파워가 떨어져요, 조금씩. 근데 우리가 증폭을 할 수 있으면 또 큰 문제 없을 수 있죠. 필터 만드는 건 어렵고. 자, 어쨌거나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달려서 진도를 따라잡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